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중국의 이 딥시크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이 또 한 번쯤은 이 거품이다 이러면서 한번 크게 내려오는 이 흐름이 뭐 나오겠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한 방에 뭐 무너지거나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많이 올라서 조정을 좀 하는 흐름이 좀 나올 텐데, 자,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이제 어수선한 이 분위기에서 가장 지금 단단한 종목들을 본다면, 이런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이 기업의 가치, 지금 당장 돈을 좀 못 버는 이런 상황에 상당히 환경이 좀 좋지 않은 이런 부분으로 아주 크게 기업 가치 대비해서 성장 산업인 상황 대비해서 아주 지하 9층까지 내려온 그런 수준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괴롭겠지만 다 내 차례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거다. 그 때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때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 자, 워렌 버핏도 피터 린치도 월가의 영웅이다. 그리고 뭐 오마의 현인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여기가 최바닥이야 해가지고 매수해서 투자해가지고 뭐 10배 20배 먹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이 환경에서 지금은 확실히 저평가다. 그리고 이런 산업이 성장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기업들은 기술력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큰 사이클 탈 거다. 이런 게 있으면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럴 만한 종목들입니다. 삼성이라는 이런 기업이 지금 뭐 좀 실기를 한 상황에서 계속 얻어맞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언론들이 많이 뭐 갖다 때리고 있죠. 갖다 때리고 있지만, 자, 이런 부분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기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시스템의 삼성이란 말이 있죠. 근데 이 기술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실기를 좀 했지만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제가 삼성전자 팀장 출신이죠. 그리고 MB 출신이죠. 제가 뭐 이런 부분 모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뭐 삼성에서 경험만 한 23년 정도 하고 주식에서 한 26년 정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뭐 이런 부분을 보면 대강 보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이제 이런 경험치 갖고 하는 사람들, 또 조급하게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렸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지 않은 게 계속 이제 좀 오르려고 하면은 좋지 않은 소식이 때리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최악의 어둠 환경에서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올라가지? 일반 투자자 개인들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 그렇게 일어나면 다 틀리는 거죠. 올라가면 이 올라갈 상황인데 왜 올라가지? 적자인데. 그리고 또 1분기도 적자일 텐데 주가 왜 올라가? 또 빠질 거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막 흔들어 대면은 좀 올라가면은 가다가 또 진짜 빠지네 하면은 몇 번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틀리게 돼 있다. 2차전지 슈퍼사이클 준비하자라고 하고 있죠. 지금 새로운 CEO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 제가 보는 관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이 삼성 SDI의 CEO는 거의 천재죠. 천재급이다. 아주 뭐 그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은 천재급 그런 상당히 특출한 사람인데,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삼성이 적어도 삼성전자도 이게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이 삼성의 최주선 원형적 사고로 뭉치면 배터리 슈퍼사이클로 탈 것이다. 원형적 사고가 이게 뭐냐면은 이 걸그룹 있죠. 걸그룹에 아이브라는 걸그룹에 이 장원영이라는 나이가 이제 2004년도생인데
읽는 책이 40대에 읽는 주역, 그리고 붓다의 뭐 생각, 이런 책들도 상당히 많이 읽는 이런 사람인데, 이 보니까 가정교육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생각을 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사고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보고 자란 것 같습니다. 장원영의 언니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되고 싶은 거를 그대로 정해 쓰고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는 배우가 될 거라고 했는데 배우가 되어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할 그런 데서 무작정 긍정적으로 본다, 그럼 큰일 나겠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기업이 맞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고 그게 맞다라고 판단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원형사고 갖추고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도록 하자, 올라탈 수 있을 거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배터리는 성장산업이라고 하고 있죠. 제가 목이 터져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넥센타이어,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을 했던 부분이니까 넥센타이어를 예를 많이 들어드리고 있는데, 2008년도에 1,000원까지 내렸죠. 1,025원. 그러나 자동차가 아무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해서 뭐 삭살 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동차는 도로가 저렇게 깔려 있는데 자동차는 계속 굴러다니더라. 설마 자동차 없어지겠어? 그런 상황으로 버텨냈는데 결국은 2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1,000원짜리가.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렇게 했어도 도로에 당시 이제 제가 삼성에 출퇴근할 때 차 막히는 거 똑같더라. 그렇게 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무슨 서브프레임 모기지 때문에 이제 끝장났다, 전세계 다 끝장났다,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차를 집에 놔두고 뭐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그러면 차가 안 막혀 뻥뻥 뚫려야 되죠. 안 뚫립니다. 계속 막히는 거여서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이거 경기도 안 좋다는데. 이런 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이 자동차 타이어 주식도 22배 오르더라. 이 배터리는 성장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힘합쳐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하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 이런 목표로 지금 공장도 크게 짓고 있고, 거기에서 또 생산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LFP 배터리도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ESS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빅테크가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데이터 센터가 계속 생기죠. 계속 생기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계속해서 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원자력이 최근에 뜨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ESS가 많이 필요하죠. ESS를 만들죠. ESS용 배터리 만들죠. 삼성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ESS 쪽에서는 벌써 90% 정도 이미 수주 다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계속 좋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2분기부터 좋아질 거다라고 하고 있죠. 1분기까지는 안 좋다. 이 상황이 거의 SK하이닉스의 7만대 상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하다. 자, 이렇게나 많이 밑으로 끌어내렸다. 정말 많이 끌어내렸죠. 이 정도 위치에서 안 사면은 언제 살 거냐라는 거예요. 언제 매수할 거냐. 근데 이거 이제 성격이 급한 개인들은 빨리 오르는 거 사고 싶어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하면 좋죠.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이거 저거 좀 뚫겠죠. 이거 앞으로 성장이, 배터리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휘발유 넣으면서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 그렇게 안 됩니다. 자율주행 가다가 휘발유 넣어야 되겠습니다.
휘발유 딱 자율주행 자동차 딱 서면은 휘발유가 픽픽 해서 로봇가 딱 넣어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전기차가 대세다 대세.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자, 그런데 지금 이 딥시크라는 게 지금 시장을 크게 강타하고 있죠. 나스닥 크게 박살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나스닥 선물이 한번 크게 4%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3.5%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죠. 왜 가장 크게 흔들리느냐? 지금 11.5%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성비 너무 좋더라는 거죠. 자, 지금 뭐 GPU,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가 많이 사용이 돼야지 효과가 성능이 아주 좋을 거다. 챗 GPT, 예, 그리고 뭐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자, 이런 이 플랫폼들이 있는데, 자, 이 플랫폼들보다 중국은 이제 미국이 엔비디아 수출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GPU 전략적 자료다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았죠. 중국에서. 근데 돌파구를 찾아서 만들었더니 상당히 오픈 AI의 이런 제품보다 플랫폼보다 경쟁력이 더 좋더라라는 거죠. 근데 개발비가 78억밖에 안 들었다. 78억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10분의 1에서 40분의 1 수준까지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는 최고치를 만들어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CPU가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해도 되는가 보다. 그럼 앞으로 뭐 이게 점점 이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오픈 AI는 16,000개 칩이 투입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챗봇을 훈련시키는 데 비해서 딥시크는 엔비디아 칩 2,000개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16,000개를 썼는데 2,000개 써가지고 거의 오픈 AI를 능가하는 수준, 대등한 수준의 이런 결과물을 뽑아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이 엔비디아의 GPU 한 2,000개씩만 써도 되겠네? 그럼 이거 16,000개 이거 거품인데, 이런 분위기로 끌려내리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또 기술주들이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 자, 삼성전자를 본다면 이 삼성전자는 지금 HBM, 엔비디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수혜를 못 받고 있죠. 삼성전자 혼자 왕따를 당하고 있다. 워낙에 많이 내린 상태다 보니까 이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팔아서 주가 내가 박살을 낼 거야 하고 있는데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갑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얘들이 막 집어 던지면서 주가를 내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던지긴 던지지만 던지면서 바닥을 잡겠다. 지금 내가 안 던지면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얘들이 매도하다가 매수로 그냥 돌아서 버리면 튀어 올라가 버렸죠. 그냥 연기금은 계속 매집하고 있죠.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이제 이 바닥 잡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지금 저렇게 엔비디아 쇼크를 받는다 그러면 얘는 수혜를 본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 쇼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납품 소식이 나오면 그런 게 호재로 작용하지 저게 안 좋다 그래서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상황이 항상 장이 좋을 것 같지만 좋다가도 크게 갑자기 나빠지고 언제 갑자기 나빠질지 모르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렇게 이미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아주 하방 경제에게 그런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주 실적까지 발표를 하면서 아주 마지막 매 엄청 얻어맞았죠. 정말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가 거의 다 나와버린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 4분기 실적까지 나왔죠. 자, 이런 상황으로 주가가 2% 정도 내려왔는데 정말 많이 하방으로 밀려내렸다. 그래서 PBR이 성장 산업인데 1이 안 된다. 1이.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 거의 2년 동안에 거의 수직 하락했죠. 수익 낙하였다. 근데 배터리, 2차전지, 전기차 시대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뭐 언제 만들어지겠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지만 로봇 시대도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로봇은 뭐 쓰냐? 다 배터리 쓰겠죠. 배터리 쓰지 뭐 휘발유 넣고 로봇 뭐 움직이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배터리 쓰지. 배터리는 그래서 미래 산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장 산업이 PBR 1도 안 되는 수준까지 많이도 지금 끌고 내렸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서 언더슈팅까지 만들고 매집해서 때가 되면 이제 올라가죠.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이 캐즘 상황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풀리게 되어 있다. 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